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54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자 펴놓으시고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한 문제가 출제되죠. 종합부동산세. 작년에는 뭐 종합부동산세만의 문제 한 문제 또 재산세랑 묶어서 한 문제 나왔는데 정답이 재산세에 있었죠. 그래서 1.5문제가 이제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두 문제 출제되지만 한 문제 정도 뭐 출제 예상하시고요. 종부세 우리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은 기초과정부터 계속 봤고요. 과세 대상이야.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또 몇 년 또 나왔었어요. 한 4년 정도. 과세 대상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예요. 아무나 납부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기준도 독립한 문제보다는 납세무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계속 27회, 28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올해 이제 그 세율 부분에서 종부세 개정 내용이 있고요. 산출세를 구할 때 종부세 세율 부분에 개정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세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개정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요. 종부세는 정부가 가세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관련한 얘기들 더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종부세 한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특정 테마에 제가 별표시 안 해드리는 이유는 종부세는 뭐 한 문제 나올 때 주로 종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주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254페이지입니다. 의미 용어 정의인데 의의나 특징 이런 것들은 많이 그동안 기초인문과정부터 봤기 때문에 앞선 과정에서 빠르게 한번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의의에서 정의를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부 부과과세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양가로 이번 종부세 부과는 목적이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종부세는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이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적인 성격의 주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인문과정부터 배운 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또 B 부동산 자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에 이렇게 B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재산 보유세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쳐봐요. 자, 그랬더니 개인별 합산했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도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체계가요,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주택과 토지를 부여하는 경우에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인세라는 거 밑줄이고. 자, 근데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 합산 과세하고 윗줄이요.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하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해서 소유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마찬가지로 항상 과세 기준을 6월 1일에는 앞선 성립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실질과세는 직종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또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6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오타죠. 납자가 빠졌어요. 납부기한 내.
나쁘게 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원초로 가상금액을 쭉 밑줄이죠. 나쁘게 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원초로 종부세는 고의소를 발부해 징수하니까 자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한 경우에는 225페이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저 총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의소가 날라왔어요.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될 수 없다고 작년에 나왔었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뭐는요?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가로 안에 거기 저 개정된 거라 그 반영을 안 돼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얼마? 250만 원 초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250만 원 초과로 수정하시고요.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된 거예요. 이거 개정세법 요거 분할납부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아니고요. 그래서 수정하시고 동그라미 9번이요. 역시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박스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요. 그 특징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고 용어의 정의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요 세대에서 양가로 7번 세대에서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건 또 뒤에 배우고 봐야 되겠어. 나중에 요약집 할 때 한꺼번에 우리올 과정에서 어떤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 한번 봅니다. 종부세는 어떤 것을 부여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요거 제가 자세히 여태까지 설명을 드려왔었어요. 자, 요것도 기초 입문 과정부터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종부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자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요.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에 자 별장은 포함하냐 제외하냐? 별장 포함해 제외해요.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세율 정도했었어요? 사치성 재산으로 4%예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4%였잖아요. 재산세에서.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고율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고급주택은 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자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토지 정의는 재산세와 같아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과세의 범위가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예요.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상가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등등 이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보세요. 저율분리대상 토지에 자 007% 재산세에서 저율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빵 2%, 007 빵이사에서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등등 있었잖아요.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자 역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지. 종부세 도입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에 도입했잖아요. 근데 이런 공장,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만 지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율분리대상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이런 자, 저율분리든 고율분리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종부세 대상인 거고,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건축물 종부세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건축물은 아닙니다. 자, 재산세 대상이지만, 그래서 상가용이든, 요게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자,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나왔다시피 별장 제외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종부세가 아니고 합산, 종부세, 전국에 있는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등등,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등 해가지고 이따 교재 나오죠? 저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 자, 임대주택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 보유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에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등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257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재산 중에서 밑줄이죠.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즉 또 밑줄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 주택이요. 종부세 대상인데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별장 제외한다. 밑줄. 자, 그리고 보충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즉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 어떤 것들을 이제 눈에 익혀 두셔야죠. 1번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밑줄, 또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한 거잖아요. 제외합니다. 다 체크해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수요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다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제외하고 5번에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합니다. 보충 내용 또 아래 거 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이요.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세 한번 봅니다. 종전에 그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자, 이 개정 내용을 봅니다. 밑줄이죠.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 자, 원래 1세대가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원래 그러니까 주택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도 없는데 주택 딱 하나 취득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혜택을 줄였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합산에 배제시키고 중과세 배제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가격 안정에 좀 영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혜택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즉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 당첨권이나 분양권 취득한 것 포함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 배제함으로,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만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합산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충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등 그래가지고 258, 259 쫙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260, 자, 261페이지까지. 여러분, 제가 정오표 나눠드렸었는데 그 정오표에 보면 올해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추가된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의 요건에다가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연 임대료 상승률 몇 프로요? 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 5%를 못 넘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 정도. 이 자산 요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 뭐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뭐 민영 매입 임대주택 요건들이 쫙 나오는데 이 많은 요건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올해 추가된 올해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료, 기존의 임대주택들이요 연간 임대료 몇 프로요? 5% 상승 못하게 한다는 거. 상승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제한이 있다는 거.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61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요건 범위 이런 거 쫙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봐요? 263, 264 넘어갑니다. 쭉. 자, 265페이지로 갑니다. 265페이지로요 갑니다. 보니까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 밑줄이요. 두 번째 줄.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모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니까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그 표를 보니까 종부세 대상 여부요.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별장 이외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아니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되죠. 별도 합산이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고급락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에서도 아닙니다. 자,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고율분리. 고율분리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아니 상가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면 초과면 종합이고 그러니까 대상이 돼요. 예? 근데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니까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하여튼 상가 건축물이든 고급락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기초과정에서 그림으로 다 설계했었는데.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인 것은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으니까.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수여하는 농지. 여러분, 자,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토지가 나오면 일단 토지 유형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이면 아니고요. 자, 얘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이거 음성 꽃동네 얘기 드렸잖아요. 법인 및 단체 수요 농지 원칙 종합인데 얘도 분리 대상이 되는 거. 종농, 매사, 농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에서 농사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이런 농지는 뭐예요? 저율분리. 분리 대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토지용 구분한 다음에 분리니까 아닙니다. 3번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제외하고 건축물은 4번 공장 건축물,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얘는 어느 용의 토지예요? 아이고 작년에도 나오고 몇 번씩 시험에 나온 거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어느 용의 토지입니까? 종합합산.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재산세에서 이제 배운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토지가 나오면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이 아니고. 아셨죠? 이렇게 합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얘는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옵니다.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연제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일연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인 주택의 몇 주입니다.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납세의무자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을 초과해야지 딱 6억 원일 때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바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몇 줄? 공시가 합산한 금액 5억 원 초과하는 자 몇 줄이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인 금액이 낮습니다. 5억 초과하는 자고요. 2번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 몇 줄이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큽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몇 줄이요? 자, 그래서 단위가 다르다는 거.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자, 별도 합산 얼마?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 순서만 바꿔도 또 보고 있으면서도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고, 상가 토지가 단위가 크고, 종합 합산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개정 내용들이 많고, 이제 과세표준 세율에서 특히 세율 부분에서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요, 봅니다. 길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줄 긋지 말고 일단 보세요. 표만 별표시하면 되니까.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연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 원 공제하고 또 6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요건을 고려해서 60%부터 100%까지 범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비율과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현재 올해는 주택이든 토지든 다 몇 프로다? 85%입니다. 내년에 이제 90%, 그 다음에 95% 이런 식으로 100%까지 상승하죠. 근데 올해는 85%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길게 읽은 얘기가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만 별표시하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름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단독 소유요, 공동 소유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3억 원 공제하고 기초공제 또 여기서 얼마? 6억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는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잖아요? 공시가격으로. 자, 합한 금액이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85% 곱한다. 그래서 계산 사례 문제도 우리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계산 사례 문제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과 을이 1세대원이 있는데, 이 1세대원이 보유하는 재산, 주택인데요. 갑도 을도 주택이 있습니다. 갑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 을이 공시가격 4억인 주택이에요. 이제 이 사례가 외워질 때도 됐는데, 1세대 몇 주택이냐? 2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야 안 돼요?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네? 이거 11월부터 배운 거예요.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도 개인별 과세하니까. 을 개인별로 따졌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주택분 주택의무가 없고.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1세대 2주택이니까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4억에다가 85%니까 4억에 85%니까 4, 8, 32, 5, 4, 20. 그래서 3억 얼마? 4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그래서 3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저 언제 처음 배우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인데, 오늘 3, 4월 달에 처음 온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그 전에 배웠던 분들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끝났나 하여튼 뭔가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니, 그 아까 수업 시간에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내요? 저한테 물어보는 수강생이 계시는데. 3억 4천만 원을 세금을 내면, 1년에 3억 4천씩을 내면 몇 년 만에 거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다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갑과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고요. 간만 있습니다. 자, 간만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합니다. 자, 1세대 1주택이고요. 1세대 1주택이고 예.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단독 명의로. 그랬을 때 가변 종부세 납세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계산해 보면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단독세 1세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마를 빼? 6억을 뺍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9억 바로 공제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억에서 9억 금액이니까 1억이고 85%니까 자 8,5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 이렇게 여기 칸이 보자라네. 이쪽으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와서 자 보시면은 부부 공동 소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동 소유로 보시니까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지분은 균등하고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억으로 하겠습니다. 12억으로. 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지분은 균등합니다. 그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겠습니까? 예? 갑 납세자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1세대,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합계 9억까지 과세되지 않는 거고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얼마?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10억으로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뭐 14억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14억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그러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자가 되죠? 네, 각각 계산해서 갑과 을이 각각 납세자가 됩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잖아요.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입니다. 공동소유 1세대주택이니까 기초공제 안 해줘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는 거지. 공시가판금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5% 곱하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과세표준 구한다는 거 주택분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이거 266페이지 박스에 자, 계산 시계 별표 씌워놓고 267페이지 봅니다. 267페이지 보면 1세대 1주택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기억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요.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해주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자, 1세대원 중에서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박스 안에 보니까요.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주택자라 본다. 체크하시고요. 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리고 또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B라는 주택은 자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그림이 어째?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자,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보세요.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서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갑은요.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세대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그래서 갑의 이 A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는 1세 몇 주택? 1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의 대상인 1주택을 수여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수여하는 고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좀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다가구 때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대상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뭐 다만 A는 뭐 다음에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한번 실제로 거주한, 그러니까 A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인데, 다만 A는 다음에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자, 이런 얘기들. A번 보니까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이요. 자, 주택수계산에서 원칙 폐하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가로 안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B번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 등록 문화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1세주택 주택수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봐놓고요. 양가로 2번 토지과세표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표준요. 자 구조는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바탕색 박스 요 결론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하시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표준 공시 합항금에서 얼마 공제해요? 5억 원이요. 왜냐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자니까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의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바로 바탕색 박스 결론만 보면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 시장가 몇 프로? 85% 곱한 금액이고 넘어갑니다. 268페이지요. 2번 세율 및 세액입니다. 주택분 자 종부세 세율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은요. 거기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요. 과세표준 곱하기 종부세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 구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 아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걸 또 공제해서 종부세 세액, 납부할세액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있잖아요. 세율은 여러분 요거 정오표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세율은 정오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오표 안 갖고 다녀요? 네,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붙여가지고. 아, 다 해놨구만. 해놓은 사람은 해놓고 없는 분들은 이게 정오표 갖고 다니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정오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표 4페이지 한번 봅니다. 정오표 4페이지를 보니까요. 우리 세율이 요거 개정이 됐죠? 그래서 종부세 4페이지 봅니다. 정오표 4페이지를 보니까 없는 분은 정오표 없으신 분 한 분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아마 있을 건데 정오표 4페이지 없으시면은 사무실 가서 갖고 오시던가 사무실 가서 그래서 6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세율에 관한 부분은 세율, 그 동그라미 2번 참고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세율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정오표를 안 받았구나. 옛날에 정오표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정오표 4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안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혹시 올해 들어서서 굿세어라 금순이라는 스토리, 굿세어라 금순이 얘기 드렸나요? 네? 안 해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매년 꼭 해드리는데, 아유, 뭐 이렇게 정오표,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벌써 내가 붙여놓으라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이런, 내가 분명히 이거 정오표 이거 수정해서 아예 복사해서 다 해놓으라고 했죠. 이렇게 잘 해놨구만.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 들고 다니다가 그냥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끝장이, 그냥 끝이지 뭐예요. 잃어버린다니까. 이걸 수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정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수정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그래서 해놓으라니까. 자, 절 보시고, 조용히 하고, 여러분, 절 보십니다. 조용히 하고, 예?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자, 절 봅니다. 굿세어라 금순 얘기 해드렸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계셨냐면, 예전에 수원에서 강의할 때 있죠?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6년 고무대회 강의할 때 있잖아요. 수원에서 강의할 때. 금순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얘기하지 말고, 금순이란 분이 계셨는데, 수원에서요. 이분은
어디죠? 그 양지 있죠, 양지? 예, 양지면 있잖아요.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영동고속도로인가요?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양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수원까지 다니던 분이었는데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거의 한 50세 정도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강생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양지면 그 양지 거기 그 먼 데수 있잖아요. 수원까지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공부가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버거웠었는데 어떡하네 끈질기게 수업을 안 빠지고 나왔는데 하루는 여름쯤 돼가지고 있죠. 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눈병 걸려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있었는데 다른 수강생들이 여름이 그렇잖아요. 저 눈병 걸리면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저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강생들이 좀 꺼려하고 막 이러면서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길을 않길 바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강생들이 학원에다가 막 얘기해가지고 그 금수 씨 좀 못 나오게 하라고 막 저 언니도 못 나오게 하라 막 그 금수 씨 못 나오게 하라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도 계속 나오니까 누군가 가가지고 좀 나오지 말라고 좀 눈병 그거 좀 다 낫고 낫으면 나오라고 치료하고 그랬는데도 막 울면서 있죠. 나 저 맨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갈 테니까 그냥 저기 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수업 나오고 그랬던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하나 안 했구나. 그 수강생이 하루는 있잖아요. 또 선글라스를 또 끼고 온 적도 있었는데요. 눈탱이가 진짜 밤탱이 됐어요. 왜 그랬냐?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신랑한테 그랬다는지 하여튼 뭐 집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뭘 맞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그랬는데도요 학원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수강생은 나오셨어요. 눈탱이 밤탱이 됐는데 눈병 걸려도 나오고요 막판에. 자 그래가지고 수업 끝까지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굿세어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름도 금순인데다가 그래서 굿세어라 금순이에요. 이 수강생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강생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실장님이 막 이런 분들이 합격하셨다는 그 금순이 씨 합격했다는 소식을 우리한테 막 전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금순이 씨 합격했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래서 막 진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합격 점검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굿세어라 금순이다. 야, 진짜. 그죠? 여러분들 그런 정신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한 2년 걸리겠다 싶었는데도, 한 2, 3년 몇 년 걸리겠다 싶었는데도 합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굿세어라 금순이가 되셔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그 수업을 지키시면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보충자료가 아니라 정오표 4페이지를 보니까, 정오표 4페이지를 보니까 4페이지에 268페이지 상 6행 동그라미 1번 세율의 표와 참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세율 봅니다.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요. 자, 보세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여기가 포인트예요.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율로 한다. 그러니까 종부세 세율은 이제 작년까지는 주택수 상관없었는데 세율이 똑같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또 주택수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동그라미 기억번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되고요. 2주택 이하 소유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그럴 때는 2주택까지는 과세 표준금액이 3억 원 이하면 1,000분의 5, 0.5%부터요. 그 다음에 94억 초과했을 때는 1,000분의 20, 2.7%까지요. 자, 그래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처음과 끝은 아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0.5%부터 몇 프로까지? 2.7%까지. 0.5에서 27, 2.7%까지. 0.5에서 2.7%까지. 과표 구간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6단계로 되어 있죠. 초과 누린세를 정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6단계 초과 누린세 정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 일단 그 처음과 끝만 체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5페이지를 넘어가시니까 5페이지. 니은번 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요 3주택은 조정대상 지역과는 상관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2주택을 소유할 때 세율 같이 가는데 3억 원 이하 1,000분의 6, 즉 0.6%부터
자, 90수학조가 있을 때 1,000분의 30이 3.2%까지 빵63이에요. 0.6에서 3.2%까지 빵63이 6단계 초과함수를 적용됩니다. 처음과 끝은 좀 가급적이면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주택 자, 이하다 그러면 조정상적이 아닌 2주택 이하다 그러면 0.5에서 2.7%까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빵63이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함수를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교재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68페이지 이제 세율이요. 자, 종부세 세율 주택분 개정된 거 반드시 나중에 오려서 거기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 개정된 걸 복사해가지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종업표 또 갖고 다니다 또 잃어버리고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입니다. 이중과세액 공제요. A번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서에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매출이요. 아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액 중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B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28회 때 정답 질문 나왔었는데 위 A의 경우 밑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 여러분 자 지자체장이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밑줄짝이요. 그런 건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가감 조정되기 이따가 또 나와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또는 세부담 상한선 적용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요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계산 자세한 것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269페이지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산출세계에서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공제 없어요. 토지분은 없어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공제해 줍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다음 기업과 니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를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자, 1세대 1주택자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 경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짝인데요. 거기 중복하여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7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요 말을 끼워넣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 보기한별 공제. 70% 범위 내에서요. 요 말을 끼워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업반 연령별 세액 공제는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제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인 1세대주택자 밑줄입니다. 공제하는데 산출세액에서 다음에 연령별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산출세액이 20%. 70세 이상은 몇 프로? 30%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부터는 이 숫자도 좀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요. 1세대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제 몇 년이요? 5년 이상 보유한 자 공제 밑줄입니다. 공제해 주는데 보유기한별로 요거 저 시험에서 3년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보였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받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 몇 프로? 20%. 10년 이상 그 다음에 거기 올해 개정이 됐죠. 또 이 표가 요약집 나오면 뭐 다 수정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 10년 이상만 돼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40%였었는데 올해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렇게 해놓고 칸을 더 추가합니다. 칸에다가 내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 이거 몇 프로예요? 40%고 100분의 40, 40%고 그 다음 이거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이고 4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칸을 더 그 아래에다가 하나 칸을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5년 이상을 하나 만듭니다. 올해 15년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보였을 때는 15년 이상. 그럼 몇 프로요? 100분의 50이에요. 칸을 하나 더 만듭니다. 100분의 50.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그래서 요거 10년 이상만 돼 있는데 15년 이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15년 이상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미만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요 칸을 더 추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됐고요. 동그라미 4번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요. 길게 읽어보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자 표 아래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이걸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해요.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 영유정으로 바해서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요 표가 또 주택부는 또 개정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5페이지 정오표 5페이지에 보면 정오표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70페이지 상이행의 아래에 다음 표 추가해가지고 자 하나 둘 세 번째 거 거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오표 5페이지에 보니까 2주택 이하를 소유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총세액 상대 몇 프로를 못 넘게요? 150%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라고요? 200%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몇 프로요? 300%요. 요거 꼭 올해 2019년 역시 개정세법이라 외워두셔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선 작년까지는 무조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150%였다가 올해는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2주택 이하 자 소유할 때는 150%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고 여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고요? 300%고요. 외우기 쉽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271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요 기억번 자 세율은 요거는 또 똑같아요. 종부세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은요. 그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 제목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1%부터 3%까지요. 3단계 초과도진세율,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3단계 초과도진세율. 그 동그라미 1번 종합 두 번째 줄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제목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대상 토지 돼 있잖아요. 제목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 1%부터 3%까지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것도 사실 개정된 거지만 요거는 입법 예고된 대로 돼 있어가지고 1%부터 3%까지요. 3단계 초과도진세율 이렇게 써놓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주택분하고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고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세부담 상한선 자 디귿번의 다섯 번째 줄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을 본다 몇 줄이요. 자 2주택 이하라든가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전년도 총세액 상당히 얼마를 못 넘게요? 150%. 이건 똑같습니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 자 요것도 동그라미 2번 제목 있죠? 별도 합산대상 토지 거기에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가 또 역시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0.5%부터 0.7%까지 0.5에서 0.7%까지 요것도 3단계 초과도진세율 그 제목 옆에다 써놓습니다. 3단계 초과도진세율이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3단계 초과도진세율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제목 별도 합산대상 토지 옆에다가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도진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 이중과세 공제는 똑같습니다. 역시 얘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포개주는 재산세 빼고 이런 것들 세부담 상한선 다섯 번째 줄인가요? 거기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디귿번 세부담 상한선에서 다섯 번째 줄 나오잖아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세 구분 및 세액입니다. 양가로 9번 과세 구분 및 세액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양가로 9번 과세 구분 및 세액,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상이 대상이 되면 각각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분리상토지 슬쩍 집어넣어요. 그런 거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과세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은 여러분요, 수정을 하시라고 그랬죠? 표, 정오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좀 고쳐드리면요. 주택분 종부세 이거 수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쭉 다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세표준에서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 앞에다가 뭘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단독소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이 되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공제? 9억이요.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하잖아요. 자, 그래서 9억 원 공제라고. 어딘지 모르나? 272페이지라니까 표. 272페이지 표 과세표준에서.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그래서 요거 6억이 아니라 9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85% 곱한 금액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율에서 거기 개정된 대로 다 수정을 하셔야죠. 동그라미 1번 2주택 이하는 자 0.5%부터 몇 프로예요? 2.7%.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누수율이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자 3주택 이상하고 또 어떤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 아래다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자 0. 요거 몇 프로부터요? 빵 63이잖아요. 빵 63이. 그래서 빵 63에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누수율이고, 빵 63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1세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10%, 20%, 30% 보유기한별 공제에서 5년 이상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요. 273페이지.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50% 하나 더 추가합니다.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50%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상한선 주택분은 150%가 아니죠, 무조건? 여기 이제 무조건 150%가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서 아까 정리해드렸죠?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요거 되도록 고쳐놓습니다. 150, 200, 300%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거기다가 나중에 수정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법률 등의 준용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좀 밑줄입니다.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가 감면된다는 것. 나머지 내용들은 준용의 제한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제6절 납세 절차 등 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에서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재산세 과세기준이라고 똑같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납세지역.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를 정한다. 빗줄이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박스 안에 기억번. 거주자가 자, 거주자일 때는 그 어디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하죠. 처음 오시면 나중에 배우고. 그래서 주소지 밑줄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개인인 거주자일 때를 물어보는데 종부세 납세문자 거주자일 때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럴 때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하여튼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직각관에 분립을 하고. 비거주일 때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은 비거주일 때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소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뭐 하면서 다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종부세는 비거주일 때. 참고 들어보시고 하여튼 거주일 때를 주로 물어보니까 어디다? 주소지.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사무소 수리제 가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로 쭉 내려옵니다. 맨 마지막 274페이지. 종부세는 부가징수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미춥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잖아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려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땡입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는 부가징수할 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도 아니고요. 275페이지 팁박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니은번 고유소 발부할 때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유세 주택 토지로 구분한 과통과 세액을 기재해서 밑줄이죠.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재산세도 고유소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서 27회, 28회 시험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29회 시험 때는 재산세가 요거 지문에 나왔었고요. 가산금 자, 똑같습니다. 국세니까 고유소를 통해 징수할 정부부가 과세할 때 원칙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3%, 중가산금 0.75%씩 60개월까지 이런 거. 체납한 납세 고유소세액이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거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 납세입니다. 예외.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부세 과세액을 당연도 역시 비출입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주려 고유소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세무장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또 팁박스의 밑줄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 선택되는 거니까. 근데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작년에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는 데 틀렸습니다. 납부장소 읽어보시는 거고 결정경종 이런 거 읽어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276페이지 3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물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근데 분할납부는 되죠? 자, 분할납부 요건 및 기한을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동그라미 기억번.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종부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작년에 500이었다가 올해 깎아줬어요. 지금 저 기준을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그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납부기한이 경과는 몇 개월? 6개월 이내 분을 납부할 수 있다. 작년에 2개월이었다가 올해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는 무조건 대상 종류 관계없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6월 뭘로 하는 거니까 6월 언제? 30일까지 맞잖아요. 6월 30일이 아니라 15일까지, 6월 15일까지, 죄송합니다.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끼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분납 기한이요. 그래서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처음으로 배워보는데 그 별도 수정하셔야죠.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로 되는데 얼마로 고쳐요? 1천만 원을 500만 원 이하일 때로 500만 원 이하일 때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또 얼마로? 50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그래서 종부세, 자,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래요. 예?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에요.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납기내, 원래 납기내는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원래 납기내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래 납기내에는 자, 얼마 최소한 깔아놓으라고요? 250만 원 최소한 깔아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얼마 깔아놔?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250만 원. 최대한 납기내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400만 원이 납부할 수 있을 때는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거고.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 있고.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 예? 최소한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소한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요거 사례를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다음에부터 시험자 갈 때까지.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800일 때는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 400만 원. 이런 것들. 분할납부 신청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자, 분할납부하려는 때는 종부세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제출이요.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입니다. 이것도. 아까 재산세도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었고요. 부가세입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밑줄 쫙이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종농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27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28회 시험 때 문제인데 지문이 됐다시 길었어요. 실전에서 이 문제, 이 지문을 보면, 실전에서 보면, 그냥 막, 엄청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입이 턱 막힙니다. 그냥.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부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2번, 관할세무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수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한 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은 쉬웠어요. 3번이 이제 좀 잘 못 보던 거예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아까 제가 그냥 넘어온 부분에 있는 건데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해당 과세 기준에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소유하는 것으로 봐 계산한다. 대충 실질과세원칙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세부담 상한선과 관련한 아까 통과된 부분,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4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가감 적용된 경우에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았을 때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과세 공제할 때. 자, 5번 보시면 과세기준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다. 자, 별도 합산 얼마 초과하는 자요?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죠? 80억 초과하는 자. 그러면 작년에 28회 시험 때 1번, 2번, 자, 5번은 확실하게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맨날 했던 거고. 3번과 4번이 문제였었는데
3번은 뭔가 실질과수원칙 냄새가 나면서 뭔가 바꿀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4번은 전에 세고를 하니까 전후 이런 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4번이 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뭔가 숫자가 많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전후 뭐 이렇게 포함 제외 뭐 이런 게 들어있고 하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바꿀 만한 게 좀 애매해. 그러면 뭘 찍어야 돼요? 바꿀 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찍어야지 지문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개 골랐을 때.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요거 아래 거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29회 시험 때. 1번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9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9년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래요? 예? 자, 여러분 항상 재산세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6월 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잔금지급이나 등기일이 6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예?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잖아요.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 다음에 2번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종부세 여러분요, 요거 종부세 자 제척기간에 해당한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부터 5년 원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4번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5번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 종부세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면 어디로 가시냐면, 자, 우리가 뭐 과세자료 제공 같은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역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표에 의해서 수정을 하세요. 여러분 다 수정을 하시고, 아까하고 똑같은 표예요. 수정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표 잘못되어 있는 거 수정을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다 수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쭉 어디로 가시냐면 288페이지 소득세 총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 총설 오늘 좀 앞부분 좀 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인데 다음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에 걸쳐서 빡세게 해가지고 이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2주에 걸쳐서 원래는 2주 반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오늘 조금 늘어졌네. 자, 다음 요거 소득세 다 양도세 우리 중요한 양도세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저를 봅니다. 그래서 다 하기로 하고 1부 내용은 뭐 5, 6월 과정으로 넘겨서 뭐 저 할 거고요. 오늘 배운 거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종부세요.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나 재산세나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고의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납기 기시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돼? 5월 전까지 발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납세무자가 고의서 날라면 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재산세는 정기분에 대한 납기가 다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죠. 건축물 선박 공기 7월 16일 30일. 그 다음에 또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부가징수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다만 부가징수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고의소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고의소 발부는 하여튼 둘 다 납기 5일 전까지 발부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종부세요. 물납
재산세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자체 과세 관할 부정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납 신청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 줘야 되고,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하면 되는데 물납은 재산세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 이내 신청받고 나서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납 불허가 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물납을 불허할 수도 있지만 물납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은 물납을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받을 수도 있고요. 물납하게 되면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봐주고요.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 6월 연재 시가로 평가한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라는 게 시가 표준액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과세 기준 6월 1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수용에 있었다 보상금액, 공매 경매가 쓰였으면 공매 경락가액, 감정기간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요.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잉크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 근데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내 분할 납부. 재산세는 납부할세 자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아놓고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자,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8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300만 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100만 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500만 원. 최소한 납기내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700만 원. 이런 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면서 500만 원 이하 재산세 짝 절반이에요. 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25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래서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이렇게요.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런 거.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800이다. 재산세하고 달리 납부할세액이 8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계속 막 반복할 거고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우리 종부세요. 세율이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6억 공제하고. 자, 아니구나. 일단 일반적인 주택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 곱하고. 단독세 1세주택자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6억 공제. 실제로 얼마 공제? 9억 원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 곱하고 반드시. 자,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부는 과세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자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85% 곱하고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제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85% 곱하고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인데 종부세 세율은요 아직 뭐 못 외워도 괜찮은데 다음 순환부터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종부세는 세율이 자, 주택 수 등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2주택 이하자는 세율이요. 자,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냐면 0.5%부터 2.7%까지입니다. 빵5 27인데 0.5에서 2.7%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또는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세율은 자, 빵 63이에요. 0.6%부터 3.2%까지. 아직은 못 해도 괜찮지만 노력 한번 해보세요. 0.6에서 빵 63에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자 1세대 1주택자는 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 만 몇 세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70세 이상은 30%예요. 근데 보유연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자 20%, 10년 이상 15
5년 미만일 때는 40%, 15년 이상 몇 프로? 50%. 올해 신설된 거. 자, 연령별 공제, 보기환불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데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0% 한도 내에서 이사 80%여줘야 되는데 하여튼 70%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령별 공제 최고 30%고 보기환불 공제 최고 50%잖아요. 중복 공제 되니까 80%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법령이 현재 70%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어요. 7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개정될 수 있겠지만 어떤 지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주택부는 토지부는 무조건 150%인데 별도든 종합이든 주택분 2주택 이하자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15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색상대 얼마를 못 넘게? 20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외우기 좋네. 자, 세부담 상한선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오늘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합니다. 2시 반부터 세법 기출문제 해설, 기출문제 특강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따가 오후에 또 뵙는 분들은 오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